네, 용칼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김용민 TV 도와주시는 광고 좀 만나보죠. 먼저 뿌리 깊은 샴푸입니다. 탈모 샴푸나 건강약품, 레이저 등 좋다는 거 다 해봤는데 효과를 못 보신 분들, 네, 탈모 의약품을 쓸 수 없는 가임기 여성이나 성장기 청소년, 그리고 탈모약 쓰다가 부작용이나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중단하시고 다시 나빠지시는 분, 모발 이식 후에 나머지 부분이 다시 나빠지는 분, 탈모약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더 튼튼히 오래 유지하고 싶으신 분, 탈모약을 줄여서 최소의 양만으로 유지하고 싶으신 분, 머리가 가늘어지고 푸석해지고 지속적으로 빠지시는 분들은 뿌리 깊은 샴푸와 모낭 영양제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문의 전화 1566-7871입니다. 다음은 디아페비노입니다. 디아페비노, 김용민닷컴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찾는 상품이죠. 디아페비노는 습진이나 가려움증, 땀띠, 모낭충, 여드름 등으로 고민인 분들은 꼭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유황의 살균 효과와 제주도산 마유의 보습 효과가 놀라운 결과를 만들 것입니다. 저 김용민도 샤워할 때, 머리 감을 때 디아페비노를 이용합니다. 자, 써본 분들은 많은 분들이 후회하고 계세요. 진작에 쓸 걸 말이지. 네, 비누의 끝판왕 디아페비누를 김용민닷컴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목은 전 국민에게 30만 원을 줄 때라고 정해봤습니다. 정부의 코로나19 수습 신뢰를 표합니다. 이만큼 잘할 수 없다, 이런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만큼 잘할 수 없다, 이건 김용민의 빠심이 아닙니다. 전 세계 언론의 평가입니다. 대한민국의 코로나19 수습 높은 점수를 준다는 기사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 정부가 수습을 못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한국에만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전 세계 언론이 이 한국의 코로나 대처에 대해서 찬사를 보냈는데 그 기사를 쓴 사람이 한국인 기자다, 이러면서 그 의미를 깎아내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그 기사를 한국인 기자가 썼다 한들 외국인 데스크의 결재 없이는 그 기사가 나올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네, 외국인 데스크도 동의했기 때문에 그 기사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물론 대확산에 대한 염려를 누그러뜨릴 단계는 아니지요. 네, 아직 방심할 때가 아닙니다. 방역당국 역시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국민 모두 내가 할 일이 없나? 이러면서 팔걷고 나섰습니다. 월세 깎아주겠다는 건물주부터 소상공인을 위한 자발적 소비 촉진 운동까지. 금 모으기 운동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네, 어려울 때일수록 뭉치고 서로 돕는 이 상부상조의 정신은 조선인들 가슴에 면면이 이어져 오는 닳지 않는 DNA입니다. 네, 이런 국민, 이런 민족이 있는 한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을 것이다. 네, 오늘 국뽕 멘트 좀 날립니다. 자, 이런 가운데 확연하게 확진자 수 증가 추이가 꺾이고 있고요. 완치자 수는 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 추이인 것은 여러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고, 박원순, 이재명 등 여러 여당 단체장들의 적극적인 방역 활동 역시 민주당 지지율을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민주당이 부자 몸조심하면 지지율이 떨어지고, 언론에 까이든 말든 할 일을 하면 네, 지지율이 올라갔습니다. 민주당은 알아야 합니다. 열심히 하다가 일이 원하는 방향대로 가지 않아도 국민은 용서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지지율이 떨어지지. 응? 선거 때 손해볼 거야. 이러면서 아무 일도 안 하면, 그렇게 몸을 낮추고 움츠러들면 민심은 다 떠납니다. 왜냐? 진정성이 없기 때문이죠. 민주당 정치인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먹기 싫지요? 욕먹지 않는 방법 일러드릴게요. 제가 수년 동안 저쪽 당 정치인들 하는 거 쭉 봐왔는데요. 참고할 거리들이 좀 있습니다. 마스크 수급하는 거, 이거 골치지요. 많은 분들이 모여 있으면 위험한데도 어떻게든 마스크를 사려고 줄 서서 기다립니다.
자, 줄 서서 기다리는 가운데 정부에 대해서 이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게 될까요? 비판적인 마음을, 비판하고 싶은 마음, 비난하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이 샘솟지 않을까요? 아니 어떻게 이거 하나 대책을 못 세우나 라면서 정부를 불편해 할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렇다고 어떡합니까? 마스크가 없는데 어쩌라는 거예요? 여당도 참 억울할 거예요. 자, 그러나 마스크 민심을 가벼이 여기면 안 됩니다. 마스크 수급이 어려우면 마스크 수급을 할 수 있다, 이런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서라도 국민들의 마음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스크 수급이 될 때까지 기다리세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선적으로 비상 상황에서 전 국민에게 마스크를 무상으로 배급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누군가는 사회주의적인 발상이다, 배급? 이거 북한이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떠들겠죠. 그렇게 떠들든 말든 국민 보건과 국민의 생명을 위해서는 그 이상의 행동도 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사회주의적이다, 그런 욕을 할 사람은 야당밖에 없어요. 네. 그런 욕이 두렵습니까? 두려워하면 안 되죠. 그런 욕을 하거나 말거나 우리는 할 일을 한다, 이런 쪽과 그런 욕을 할까 봐 주저앉아서 눈치만 보는 그런 쪽 사이에서 국민은 누구를 신뢰할까요? 네, 일단 마스크가 생기는 대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무상 지급하면서 국민들에게 과단성 있는 정부의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마스크 수급을 어렵게 하는 자들이 있죠. 특히 사재기 하는 자들이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이 사재기 하는 사람들, 사업적 재기가 불가능할 정도의 엄청난 제재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쇼도 좋습니다. 마스크 사재기 하다가 적발된 공장이 있잖아요. 이 공장을 정세균 총리가 급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압수된 마스크 박스를 들고 나오는 장면을 국민에게 보여줄 때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국민을 위해 체면이고 품격이고 다 던지는 모습, 매우 기묘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어제 봤더니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마스크 최고 가격 도입. 그러니까 마스크 가격을 어느 가격선 그 이상으로는 못 팔게 하는 거예요. 마스크 최고 가격 도입. 매점 매석한 분들 빨리 물량 푸세요. 최고 가격을 고시하는 순간 매점 매석하신 분들 곧 망합니다. 그렇죠. 가격은 어느 선 이상 못 팔면 쌓아놓고 있으면 뭐예요? 똥값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풀라고 이재명 지사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장담컨대 최고 가격 곧 시행될 것이니 빨리 창고에 쌓아둔 마스크를 내놓으시고요. 밀수 단속도 심하게 할 거니까 밀수출 꿈꾸지 마세요. 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재명이 또 쇼한다, 이렇게 말할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쇼는 좋습니다. 불법과 부조리, 꼼수와 반칙에 대해서는 국민의 표를 받아 선출된 공복이 제대로 반드시 신속하게 응징한다는 뜻을 보여줘야 하고, 그래야만 국민에게 신임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땅히 혼내주고 마땅히 시장에서 퇴출해야 될 사람들, 그 사람들의 선의를 기다려 뭐합니까? 시기를 놓치면 민심만 떠납니다. 아무 이득이 없어요. 언제나 대권주자 3위였죠. 이재명 지사 대권 후보 지지율. 이번에 10%대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황교안 턱밑까지 갔어요. 왜겠습니까? 이만희의 본진, 또 이만희의 별장을 털어서 공공의 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너 혼난다. 막 그땐 깡패가 되는 거야. 라는 신호를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지사, 네, 이때 대응할 때 제가 자세히 봤는데 굉장히 강했지만 절제된 품격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재명이 뭘 했습니까?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 이걸 일깨워준 거 아닙니까? 이만희한테. 시전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재명에게 권력을 위임한 경기도민에게 감동을 주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희한테 야,
너는 1360만 경기도민 중에 한 사람이야. 왜 공동체 질서를 파괴해? 이렇게 따끔하게 혼내주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지사가.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전 국민에게 열심히 소비하시라고 돈을 드릴 때입니다. 황교안 씨도 코로나 사태로, 아니 코로스 사태로 코로나 사태로 전시에 준하는 경제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재난 기본소득 정도의 과감성 있는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을 지경입니다. 네, 기본소득 잘 아시죠?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지원금을 주는 거예요. 그냥 현금 비슷한 것을, 현금을 주기보다는 이제 지역 화폐 이런 걸 주겠지요. 준다면. 물론 이제 황교안 씨는 추경에 대해서 날마다 말을 바꾸지요. 언제는 추경 전적으로 지지하고 뒷받침하겠다 해놓고는 이제 와서는 선심성, 현금 풀기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성이 없죠. 하여간 황교안도 재난 기본소득은 하자 이렇게 말을 했으니 당신 그 말 했잖아 라면서 정부가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 국민에게 못해도 30만 원을 주자 이렇게 말하려고 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요새 뭔 대책을 자주 발표합니다. 11조 정도 추경을 푼다고 했나요? 네. 근데 홍남기 부총리가 그런 대책을 발표했는데 귀에 잘 들리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정부는 추경을 통해서 소비 쿠폰 발행 등을 하면서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했는데 글쎄요. 소비 쿠폰을 이게 어떻게 쓰라는 건가요? 이래서야 소비 여력이 생길까요? 이번에도 찔끔찔끔 대책 같습니다. 정부가 아무리 많이 지원해도 바닥에 도달이 안 된다. 이런 경험치기 막 떠오르게 됩니다. 국민들이 이걸로 유능한 정부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사실 관료들을, 특히 경제 관료들은 가급적 예산을 남기려고 합니다. 전통적으로 그래 왔어요. 물론 알뜰살뜰하게 이제 재정을 가꾸려고 하는 그런 의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충정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또 일각에선 그래요. 국민 몰래 국민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사업에 돈 쓰려고 쌓아두고 있는 것 아니냐. 하여간 뭔가 개혁적인 조치를 취하려고 결제를 들고 가면 기획재정부에서 그렇게들 하지 마. 이거 안 돼. 라면서 선을 긋는 일이 많았다. 그래서 부총리조차도, 그러니까 경제부총리 아닌 다른 부총리조차도 굉장히 애를 먹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뭐 그렇다 치고 다음 정부에서, 개혁 정부에서는 관료들에게 포섭되지 않는, 관료 출신 쓰지 말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관료에게 포섭되지 않는 개혁적인 경제부총리를 세워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기본소득당 아시죠? 예전에 그 노동당이었는데요. 노동당은 또 따로 있나요? 하여간 기본소득당과 미래당, 그리고 박주현 민생당 의원이 어제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저소득층과 서민을 위한 대책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바로 소비 쿠폰 발행 등의 대책이 저소득층과 서민들을 위한 대책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박주현 의원은 긴급 추가 경정 예산 가운데 15조 원을 투입해서 한시적 기본소득을 도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분들도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 30만 원을 지급하고 열흘 동안 휴식을 보장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열흘 동안 휴식을 보장하면 코로나19 확산은 확연히 기가 꺾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 한 사람당 30만 원씩 준다면 4인 가족이라면 3, 4, 12, 120만 원이네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비 여력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응? 공돈 30만 원이 들어왔으니까 30만 원씩 이렇게 소비를 한다고 치죠. 근데 이제 전에 이완배 기자의 경제 해석사를 들어보니까 한 100만 원 기본소득 주면은 80만 원은 쓰고 20만 원은 저축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한 24만 원 정도는 소비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5천만 국민이 5천만 미성년자한테 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뭐 미성년자 빼고 한 3천만 명한테 3천만 명한테 이렇게 30만 원씩 주고 쓰라고 한다면 엄청난 내수 경기 부양 이걸 기대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기본소득이 끔찍하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덕적 해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회주의 정책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요, 이거는 기본소득은 언제든 어떻게든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반론도 나올 거예요. 그 30만 원 이재용한테도 주자는 얘기냐. 그런 공허한 주장에서 맴돌면 안 됩니다. 나중에 이재용한테서 세금을 더 많이 걷으면 돼요. 30만 원 주고. 총선을 앞둔 선심성 돈 풀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위한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에 매몰돼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뭐 기본소득 하지 말자는 사람들이 늘상 하는 얘기예요. 사실 큰 회사 다니는 분들은 걱정이 없지요. 그러나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지금 코로나19 사태에서 치명타를 입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갑을 닫았지요. 발길을 끊었지요. 나라가 온통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제 기본소득을 풀어서 한번 실험해 보는 거예요. 기본소득 해보니까 괜찮네. 경기 부양에 이만한 묘약이 없었네. 그런 교훈을 심게 된다면 이제 우리는 기본소득 시대에 접어들게 되고요. 기본소득이 생기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충분치 않지만 그래도 굶어 죽을 걱정은 안 하잖아요. 사람이 최소한의 품위는 지키면서 살잖아요. 이러면서 자기 하고 싶은 일도 하게 되고 또 미래를 조금이나마 설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현금으로 주기 어렵다면 지역 화폐, 지역 상품권으로 골목의 활기를 불어넣을 때입니다. 비난받더라도 할 일을 하는 정부 여당. 그리고 주어진 권력을 충분히 선용하는 정부 여당. 이것은 최고의 선거 전략이기도 합니다. 여당 지지 누리꾼들이 정부 잘한다 이러면서 열심히 게시판에서 홍보합니다. SNS에서 널리 알립니다. 정부 여당은 이런 누리꾼들의 공로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돼요. 뭔가 새로운 자랑할 거리, 칭찬할 거리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저는 그중에 핵심이 바로 기본소득이라고 봅니다. 기본소득 풀면은 야당 쪽에서 반발하겠죠. 논쟁적이긴 해도 이거 기본소득 싸움에서 질 수가 없습니다. 국민이 30만 원을 손에 넣어서 그런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 사회가 또 복지 선진국이 나아가는 길이 바로 기본소득인 것입니다. 이미 들어서 다 알고 있어요. 언젠가는 할 때지. 그때를 코로나19를 계기로 해서 앞당기는 겁니다. 논쟁적이어서 고민이 됩니까? 논쟁적이긴 해도 싸울 땐 싸워야 합니다. 국민을 위해서, 민생을 위해서. 이 싸움은 이겨요. 제가 장담하는데 분명히 이깁니다. 근데 말이죠. 이거 다음에 한번 해보자 라고 하면 늦습니다. 이거 골든타임이 있어요. 정부의 신속하고 과감한 대책 마련을 기대합니다. 다음 주 초 안으로 뭔가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할 것 같고요. 기본소득이 그 대안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용칼이었습니다. 김현